정기룡이고요. 예,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Hilbert Scheme of Rational Cubic Curves via Stable Map이고요. 이 논문은 선생님하고 제 선생님 김영훈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순서는요, 내용은 첫째, 레셔널 커브의 정의와 그리고 그것의 리밋에 대해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그 레셔널 커브들의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다양한 컴팩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컴팩티피케이션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패리슨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블로우 다운이죠. 정확히 말하면 코다임 원 다이멘셔널 그러니까 디바이저 그룹들을 분류하는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증명의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셔널 커브의 정의와 그것의 리밋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제브레이크 커브가 레셔널이다라는 말은 그것이 P1과 바이레셔널 이퀴벌런트 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닉은 레셔널 커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듯이 아파인 차트를 걷어내면 2차 함수가 되어서 이렇게 이 P1에서 가는 이 지네리컬리 원투원 모피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경우는 아이소모피즘이겠죠. 다음은 컵스피더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시켜보면 노달 큐빅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잘 아시듯이 G를 걷어내게 되면은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알파 곡선이 됩니다. 그 싱귤라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들의 패밀리를 생각해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셔널 커브다 이 말은 트위스트 큐빅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거꾸로 그럼 그러니까 이 레셔널 커브가 있을 때 그것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즉 이 PR 안에 있는 레셔널 커브와 지네릭 하이퍼플레인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xplicit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 노멀라이제이션 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를 들면 P3 안에서요. 하이퍼플레인 안에 있는 커스피더를 생각하면 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부터 디그리를 그냥 읽어낼 수 있죠. 3이라고. 일단 노멀라이제이션 맵도 이 자체죠. 두 번째, 마찬가지로 하이퍼플레인 안에 있는 노달 큐빅을 생각하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디그리가 3이고 노멀라이제이션 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노테이션에 n이라고 쓴 거는 노달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트위스트 큐빅인 경우인데요.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지금 약간 이게 프로젝티브 모션으로, 그러니까 P3 안에 GL4 모션으로 약간 트위스트를 시켜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경우를 네드워크 쿼드릭으로 이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디터미넌트. 이 마이너 디터미넌트들을 생각하는 요거에 대해서 프로젝티브 모션을 가해서 이케이션을 써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트위스트 큐빅 커브를 나타내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맵은 노달 큐빅을 나타내는 요걸로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코디네이터를 디제너레이트 시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리밋을 가진다. 즉 트위스트 큐빅 커브는 이 노달 큐빅을 리밋으로 가진다. 맵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 가운데 요 부분이 노달 큐빅이고
이게 트위스트 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이게 그림 좀 이상한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안쪽 들어가는 거. 예. 이 그림을 보면 맵으로서 자연스레 이 노달 큐빅으로 이 디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도 마치 이건 토폴로지스트들이 말하는 호모토피, 그러니까 호모토피 파라미터를 생각하고 이렇게 이케이션을 써주면 이 노달 큐빅과 트위스트 큐빅을 나타내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맵은 이 커브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달 큐빅의 이미지와 트위스트 큐빅의 이미지를 쳐다보면, 그러니까 트위스트 큐빅이죠. 큐빅을 쳐다보면 이거는 커브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힐버트 폴리노미얼이 3m이고 이 경우는 3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만 봐서는 이 다음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P3 크로스 C 안에 클로즈 서브 스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니셜 포인트가 노달 큐빅이고 이제 지네릭 포인트에서는 트위스트 큐빅이 되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데, 즉 저희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컨스턴트 힐버트 폴리노미얼이죠. 그러니까 결국 토폴로지에서 말하는 컨티뉴어스 패밀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 외에 가장 자연스러운 두 가지 방법이 플랫 리밋과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트입니다. 플랫 리밋을 좀 포멀하게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예에서요. 디제너레이트 하면 노달 큐빅이 되는 트위스트 큐빅의 패밀리를 보면 클로저를 취합니다. P1 크로스 C 스타의 F에 의한 이 이미지의 P3 크로스 C 스타 C에서의 클로저를 취하게 되면 그 클로저의 아이디얼 시프를 써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리밋을 바라보게 되는, 즉 센트럴 파이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A가 지워지면 W 스퀘어, 이 WX는 요 텀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텀은 일부러 썼고요. 그 다음에 이 WY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뺀 거에서 A가 난제로 디바이저이기 때문에 WY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거기서요.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노달 큐빅의 그 노달 포인트에서 더블 포인트, 즉 인베디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Y나 X가 0이 아니면 그러면은 W가 0이 돼서 이 경우에는 그냥 플레인 노달이 되고 X, Y가 동시에 0이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W 스퀘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W 스퀘어란 말은 이 인베디드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컨스턴트 힐버트 폴리노미얼을 얻는 대신에 약간 좀 복잡한 아이디어를 더 덧붙이게 되는 거죠. 한편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트인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센트럴 이미지를 바라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노멀라이제이션 시퀀스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노달 커브를 서브 시프트로 갖는 이게 그러니까 노달 커브의 스트럭처 시프트에서 이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트로 가는 이 인젝티브 모피즘의 코커널이 싱귤라 포인트에서의 스카이스크래프트 시프트로 쇼드 이그젝 시퀀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건 난 스플리트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이 디그리, 그러니까 센트럴 파이브의 디그리가 떨어지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맵의 패밀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센트럴 파이브, 즉 A가 0일 때 이 라인입니다. 물론 맵으로서의 이 디그리는 3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미지만 바라보면 라인이 돼서 이 디그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트위스트 큐빅은 디그리에서 3인데 이 경우에는 라인이라서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랫 리밋을 계산해 보게 되면 센트럴 파이버는 이 P3 안에 그러니까 트리플 라인이 됩니다.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를 계산하게 되면 센트럴 파이브에서 다음과 같이 아파인 차트에서 주어지고요. 그로센딕 세어럼이나 좀 하이테크를 쓰면은 이렇게 쉽 버전으로 다음과 같이 이 힐버트 폴리노미얼이 m 플러스 1, m, n 3m 플러스 1이 되는 이 센트럴 파이브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이 트위스트 큐빅 커브가 지금 노멀라이제이션 맵이 예, 디제너레이트 하는데 이번에는 센트럴 파이버에서 맵이 아니라 내셔널 맵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A가 0이게 되면은 센트럴 파이버에서 이 코닉인데 이 코닉의 한 점을 뺀 코닉이 돼요. 오픈 버라이티가 생기죠. 이 경우에는 이 모피즘, 즉 레귤러 모피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블롭을 하게 되면 즉 이 센트럴 파이버의 모피즘이 정의되지 않는 undefined 포인트를 따라서 블롭을 하게 되면 모피즘으로 익스텐드가 됩니다. 이때 센트럴 파이버를 쳐다보게 되면 이 익셉셔널 디바이저와 이 센트럴 파이버의 스트릭트 트랜스포메이션, 즉 프로퍼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합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이 어디로 가냐면 이 익셉셔널 디바이저는 이 코닉, 아까 그 오픈 코닉의 그러니까 이 스트릭트 트랜스포메이션과 익셉셔널 디바이저가 있는데 가는 게 예. 그래서 이렇게 예. E가 이 P1이 라인으로 바이젝티블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스트릭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코닉으로 예. 대응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경우에도 플랫 리밋을 계산해 보면요. 이 플랫 리밋의 이 센트럴 파이버는 그냥 단순히 저 코닉 위드 라인의 디파이닝 아이디얼이 되고요. 이 경우 힐버트 폴리노미얼 3n 플러스 1이고요.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트도 아주 간단하게 이 이미지의 스트럭처 시프트가 돼서 힐버트 폴리노미얼은 3n 플러스 1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 프로퍼니스, 그러니까 컴팩트 파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무스 레이셔널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의 변수 공간을 컴팩트 파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좀 논리적으로 이제 좀 이 컴팩트 파일의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가장 처음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혹은 좀 딥시어리가 뒤에 숨어 있긴 한데요.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이 레셔널 curves of degree 3가 있으면 그거랑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정보를 동시에 주게 되면 결국 그 말은 이 P1에서 PR로 가는 이 임베딩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터로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데 이 FI들이 전부 호모지니어스 3차식이 된다는 거고요. 이때 제약 조건은 이 스무스 레셔널이기 때문에 결국은 풀랭크로 주어져야 되고요. 기호로 쓰면요. 다음처럼 이 풀랭크 안에 들어있는 F에 의해서 정확히 이 임베딩이 하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덧붙였던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리무빙 하면요. 즉 P1의 오토모피즘 그룹으로 리무빙 하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역시 자,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X0는 이 P의 심3 즉 요 공간을 이제 PGL2 액션으로 나눈 코션한 그 공간이 됩니다. 결국 이 공간이 바로 스무스 레셔널 그러니까 스무스 레셔널 커브스 오브 디그리 3죠. 큐빅 커브의 스무스 큐빅 커브의 파라메터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X0가 공교롭게도 컴팩트가 아니죠. 예, 아까 앞에서 봤던 얘들처럼 디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아예 맵이 정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오메트리 인베리언트 시어리가 하나의 컴팩티피케이션을 주는데요. 즉 스무스 레셔널 큐빅 커브의 컴팩티피케이션을 주는데 다음과 같이 줍니다. 지금 이 X0가요. 즉 스무스 레셔널 큐빅 커브의 파라메터 스페이스가 이 스테이블 그러니까 GRT 인베리언트 시어리에서 말하는 그 스테이블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로커스들을 PGL2 코션한 스페이스. 지금 이 스페이스가 컴팩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오픈 인베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로 이 X,
노테이션이 그냥 같은 노테이션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EX를 GIT 코션한 지금 이 공간을 컴팩티파이 된 이 공간을 쿼지 맵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집합이 결국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어떤 점들을 가지고 있느냐. 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요. 이런 점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이스 포인트가 하나인 거. 즉 말하자면 공통근이 하나인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티가 이게 호모지니어스 3차식들인데 이것들의 공통근이 하나인 거. 그 경우에 로커스고요. 이것 두 개인 거, 세 개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베이스 포인트가 없는 경우 안에 이 안에 결국 이 플랭크인 게 당연히 들어있겠죠. 심3, C2 이렇게 근데 지금 바로 이 쿼지 맵 스페이스가 좋은 점이 이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포인트의 지오메트리 이 어떤 센스를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캐노니컬하게 이 아띠아 바컨 시어리에 의하면 저희가 이 코모로지 링이나 토폴로지컬 K 그룹이나 차우 링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특히 요 코모로지 링 중에서도 이 세마이 스테이블, 특별히 아주 좋은 상황에서는요, 이 세마이 스테이블과 스테이블 포인트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모로지 링 중에서도 베티 넘버를 계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지금 현재 저는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티케이션은 컴플릿 브라이트로 만든 맞습니다. 팩트를 나뉘라 해서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GIT 인베리언트 시어리에 따르면 이거는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 GIT 시어리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GIT 중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포인트들만 잘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면, 좀 언급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어서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전에 거는 단순히 파라미터 스페이스, 즉, 펑터 리얼리티와는 전혀 상관없는 공간들인데요. 굉장히 고전적인 힐버 스킨, 즉, 아이디얼 시프의 모듈라이 스페이스, 파라미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힐버 스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R 안에 있는 클로즈 서브 스킴들을 모아놓은 어떤 스킴인데,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의 스킴인데, 특정 힐버트 폴리노미얼을 만족하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힐버트 펑터가 이 스킴의 카테고리에서 셋의 카테고리로 가는 힐버트 펑터가 있는데요. 이 컨트라바이언트한 펑터인데, 이 스킴에 y를 주게 되면, 결국 y를 파라미터로 갖는 적당한 서브 스킴을 줄 수 있는 그런 펑터입니다. 물론, 늘 그렇듯이 플랫니스요. 즉, 이 컨티뉴어스 패밀리어에 대한 거죠. 그러면요, 그로샌딕에 의하면, 그로샌딕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증명했습니다. 즉, 힐버 스킴은, 힐버 스킴이 프로젝티브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스킴이 있더라. 이 힐버트 펑터와 그러니까 펑터 이퀴벌런트한 어떤 한 펑터. 이 부분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 프로젝티브 스킴, 즉 힐버 스킴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 펑터에 이 바에 h를 넣고
이 아이덴티티 모피즘을 주게 되면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유니버셜 패밀리, 즉 이 유니버셜한 어떤 클로즈 서브 스킴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물론 항상 컨티뉴어스 패밀리여야 되고요. 예, 픽스드 된 힐버트 폴리노미얼 같고요. 예. 예를 들면요. 힐버트 폴리노미얼 2n 플러스 1이고 P2인 경우요. 예, 자명하게 코닉인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P2에서. 그러면 그거에 이 힐버트 스킴은 P5. 예, 노테이션이 좀 필요한데요. 유니버셜 패밀리를 그냥 읽어보면요. 유니버셜 패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앞에 거에 이 2차, 뒤에 거에 1차인 바이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 이 폴리노미얼의 제로 셋으로 주어집니다. 유니버셜 패밀리 G가요. 예, 이 P5가 바로 이 코닉들의 이 패밀리를 전부 파라메터 해주게 됩니다. 이 한 펑터에 포인트를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요. 이 실제로 1, 0, 전부 0인 걸 집어넣어 보면 1, 0, 0, 0, 0면 그러면 여기가 x 스퀘어가 되죠. 즉 말하면 틀렸는데요. 서브셋입니다. 이 x 스퀘어가 베니팅 하는 P2의 이 서브스킴. 예. 네. 정확히 말하면 바로 지금 이게 이 버라이티가 되지 않죠. 즉 말하면 저희가 스킴이 필요한 이유, 즉 그로샌딕의 그 본래 철학이죠. 그러니까 컴플릿 버라이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즉 컴팩트한 녀석이 아닌데 그 소위 말하는 이런 더블 라인을 집어넣음으로써 컴팩티파이가 된 거죠. 어쨌건요, 이 스무스 레셔널 큐빅 커브가 있으면 그거를 힐버트 폴리노미얼 3n 플러스 1인 이 힐버트 스킴 안에 넣는 거는 자명하게 아이디얼 시프를 대응시켜주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스무스 레셔널 큐빅 커브들의 파라메터 스페이스를 여기에 클로저를 취해보면 그거를 HR이라고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80년대 사람들이 했던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 클로저의 바운더리가 뭐냐? 이 클로저의 이 오픈 브라이티를 여기에 넣어서 클로저를 취했는데 바운더리 뭐냐 물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까 처음에 제가 예로 제시했던 싱귤러 큐빅 커브에 인베디드 포인트가 있는, 즉 싱귤러 포인트 위에, 이건 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분들은 P3에서만 생각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PR에서 이제 결국은 이 힐버트 스킴 오브 3n 플러스 1인 PR에서는 이제 이 그라시마니안 위에 파이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버를 H3, 즉, 이거 증명은 결국 이 큐빅 커브 하나를 품고 있는 이 공간은 유니크하다. 그 성질을 사용하여서 증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모듈라의 공간은요, 이게 훨씬 지오메트릭한데요.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스테이블 맵인데요. 먼저 스테이블 맵의 뜻을 알아보면요. 스테이블 맵이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이 이 특정 알파벳 지너스 G를 갖고, 그리고 싱귤러리티 타입이 기껏 해봐야 이 노달 싱귤러리티이고요. 두 번째는 이 F 모피즘의 이 오토모피즘 그룹이 파이나이트인 겁니다. 물론 여기를 다 지우고요. 이 부분을 다 지우면 F가 파이나이트 맵이면 파이나이트 오토모피즘 그룹을 갖겠죠. 그러면요, 이 지너스가 G인 특정 지너스와 맵의 디그리가 주어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스테이블 맵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스킨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두 개의 맵이 같다는 거는 도메인의 오토모피즘, up to the. 디그리가 D라는 거는 C에서 이미지로 가는 그 모피즘의 디그리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딩의 디그리,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서 디그리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좀 조심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트리플 라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트리플 라인을 주는 이 맵인 경우에는 디그리가 3이고요. 예, 예. 목비중 사이에 예. 커브 사이에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F가 있으면 이 PR의 하이퍼플레인, F의 이미지와 PR의 하이퍼플레인, 지네릭 하이퍼플레인이 만나는 점의 개수의 인버스 이미지의 개수. 예,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예, 예를 들면요. 디그리가 1이면 이때는 그냥 P1이죠, 분율적으로. 그래서 이 PR 안에 있는 P1들의 스킨, 이제 브라이티, 그라스마니안이죠. 즉, CR 플러스 1 안에 있는 2다이멘셔널 리니어 서브 스페이스의 이 파라메터 스페이스 같고요. 만약에 이 타겟이 포인트가 되면 이 경우에는 그냥 과거에 딜리 먼포드 스택, 그러니까 모델라이즈 스페이스 오브 스테이블 커브가 됩니다. 1994년에 컨세비치와 마닌이 다음과 같은 명제를 증명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제가 원하는 거는 컴팩티파이인데 이 빨간색으로 쳐진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과 같은 이 컨세비치 마둘라이, 즉 마둘라이 스페이스 오브 스테이블 맵이 이레듀서블이다. 그리고 싱귤러리티는 좀 마일드하다. 파이나이트 포션 싱귤러리티다. 아까 커버링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만 이 싱귤러리티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스무스 레이셔널 트위스트 큐빅, 큐빅 커브들은 이 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겠죠. 넣을 수 있는데 이때 클로저를 취해보면 이 X바이 클로저를 취해보면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레듀서블이니까. 그런데 바운더리를 또 조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소위 말하는 컨세비치 마둘라이, 스테이블 맵의 마둘라이에서 나오는 그 바운더리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커버링이 있는 경우들이 좀 더 바운더리 더 있겠죠. 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알렉시브가 이렇게 창안해낸 브랜치 버라이티, 마둘라이 스페이스 오브 브랜치 버라이티, 컴플릿, 저기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맵의 디그리가 4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파이널 맵들만 모아놔도 이게 이 컴플릿 버라이티가 되더라. 근데 데이비 첸이 실제로 이거 프로젝티브라는 것까지 증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역은 이게 이 멀티노달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컨세비치 마둘라이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도메인에 이 라인 3개가 이 라인으로 가고 이게 포인트로 컨트랙트 하는데 이거는 컨세비치 안의 원소고요. PR3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멀티노달 커브를 정의역으로 갖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당연히 되고요. 멀티노달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즉 각 점에서의 이 엣지와 탄젠트 스페이스, 이 커브 C의 탄젠트 스페이스와 엣지의 개수가 정확히 다이멘션이 일치하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금 이 공간 안에 원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디그리가 4보다 작게 되면은 지금 딱 이 그림과 같은 상황밖에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컨세비치 마둘라이에 원소가 있으면 스타인 팩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요 컴포넌트를 전부 죽이는 거죠. 죽여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 BRD 안에 들어가게 되고 역으로 여기에 대응되는 컨세비치 마둘라이의 원소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결국 이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이 컨세비치 마둘라이는 이 BRD와 아이소모픽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즉 정의역을 좀 이렇게 멀티노달로 바꾸더라도 이 파이나이트 맵들의 스페이스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지금 컨트랙트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어차피 up to the 아이소모피즘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도메인 체인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메인이 어느 공간에 들어있느냐는 예. 아까 엣지라는 거 탄젠트 스페이스.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멀티노달 커브는 이런 도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도메인이 이렇게 생긴, 즉, 이 멀티노달이랑 딱 이렇게 된. 그러니까 탄젠트 디렉션, 이 탄젠트 디렉션과 이 엣지들이 계속 그냥 같은.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탄젠트가 하나인데, 엣지는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정확히 탄젠트가 3개고, 거기 대응되는 엣지가 있는. 예. 실제로 이게 제가 대수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이 공간을 이제 프로퍼티스를 증명을 할 때 보면, 이 테크닉이 굉장히 알제브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좀, 예, 제가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웠습니다. 예. 리밋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간단한 예를 들어도 리밋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알렉시브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예. 선생님께서도 직접 이제 이 리밋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같이 얘기를 계속,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예.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예.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 컴팩트 스페이스, 컴팩트 바이덴 스페이스 중에 이제 세마이 스테이블 시프트의 마듈라이 스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세마이 스테이블 시프트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PRE에 코어런트 시프트를 주고요. E가 퓨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서브 시프트도 다 E의 서포트와 같은 다이멘션을 갖는다. 예, 그런 시프트들을 퓨어 시프트라고 합니다. 퓨어 시프트가 있으면 이것을 세마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냐면 이 힐버트 폴리노미얼 나누기 최고차. 예, 그러니까 리듀스 힐버트 폴리노미얼 이 부등호 관계를 유지하는 어떠한 이제 퓨어 코션에 대해서도 여기서 등호를 빼면요. 이 등호를 빼게 되면 저희는 보통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마이 스테이블 시프트들을 모아놓은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도 어떤 적당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자르게 되면 스킴이 되고요. 컴팩트 스킴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스킴의 카테고리에서 셋의 카테고리로 가는데 이 각각의 스킴에 대해서 어떤 이 S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 스킴 위에 코헤런트 시프트가 있어서 이게 물론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요. 각 파이버들이 파이버 와이즈 쳐다보면 세마이 스테이블이고요. 모듈로 이 F와 F'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생각하고 싶어서 모듈로를 한번 잘라줍니다. 그러면 1994년에 심슨이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증명을 했습니다. 힐버트 폴리노미얼을 고정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 펑터를 표현하는 커스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해두실 거는요 모듈라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스페이스로 가는 모피즘을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스페이스로 가는 모피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스페이스 위에서 어떤 파라미터 되는 코헤런트 시프트를 주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마찬가지로 P2에서 EM 플러스 코닉인 경우에요. 이 아이디어 시프 앞에서 말했던 그 유니버설 패밀리의 아이디어 시프를 생각하면요. 이게 당연히 여기 스트럭처 시프 안에 인젝티브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스트럭처 시프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쳐다보게 되면 심슨에서의 지금 바로 이 스트럭처 시프가 유니버설 패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힐버트 펑터에서
심슨 펑터로 가는 내추럴하게 지금 모피즘을 만든 거죠. 네, 두 개는 실제로 아이소모픽합니다. 둘 다 P5입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이 큐빅 케이스예요. 다음 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C가 코어 맥케로니 커브가 오브 디그리 3, 즉 인베리드 포인트가 없는 커브이면 네, 그러면 이 스트럭처 시프는 스테이블 시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트럭처 시프는 이 PR의 이 코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OC의 이 코션은 결국 C의 서브커브들의 스트럭처 시프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C가 생각할 수 있는 C의 타입은 이 트위스트 큐빅 커브가 디제너레이트 한 거니까 가능한 서포트가 라인이거나 코닉이거나 라인들 3개 모인 형태들 이런 형태들로 되기 때문에 항상 리듀스 힐버트 폴리노미얼이 결국 이거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시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X0 녹색으로 말한 X0는 스트럭처 시프를 주게 되면 이머전 인젝티브하게 들어가고요. 이 X0를 심슨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클로저를 취하게 되면 저희가 SR로 대신 표기하는데요. 그냥 심슨 마둘라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컴팩트 파이 됐는데요. 바운더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플레인 노달 큐빅 커브가 있을 때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이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가 다음 여기에 정확히 난스플릿하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커널 파트와 코커널 파트가 전부 스테이블 시프이면요. 그거의 난스플릿 익스텐션도 스테이블 시프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은 뒤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그 공간들을 요약해보면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스무스 레셔널 큐빅 커브들의 이 파라메터 스페이스에 컴팩트 파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GIT 메소드로 했고요. 두 번째는 힐버트 스키만의 클로저. 세 번째는 이 컨셉이치 마둘라이, 스테이블 맵의 마둘라이를 생각했고요. 네 번째는 이 심슨 마둘라이에서의 클로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모티베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문제를 처음 같이 고민하자라고 했을 때 제공을 했던 모티베이션인데요. 결국 커브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 이제 결국 커브들의 파라메터 스페이스의 그 적분이 어떻게 되느냐, 코모로지 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그로모 위튼 인베리언트는 결국 컨셉이치 마둘라이 안에서의 인테그리, 그러니까 버추얼 인테그럴이고요. 토마스 인베리언트는 이 심슨 마둘라이에서 인테그럴이거나 힐버트 스킴에서 인테그럴인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요. 이런 인베리언트들의 좀 비교를 해봐라. 대표적인 게 이제 캐치 컨젝트인데요. 그러니까 컨셉이치 마둘라이의 펀더먼트 클래스의 디그리가 다음처럼 심슨 마둘라이의 디그리에 뉴메리컬하게 연결이 돼 있다. 하고, 지금 이 컨젝처를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코모로지 링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자명한 접근 방법은, 이제, 블로우업이나 블로우 다운을 해가지고, 결국 이 컴팩트 파일 된 이 공간들을 비교를 해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 이 코모로지 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비교해보는 것으로서 이 캐치 컨젝처를 푸는 시작이 아닐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요, 이거는 MMP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노테이션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이치 마둘라이의 피카드 그룹은 이 H와 델타, 즉 바운더리 디바이저, 디바이저 두 개의 디바이저인데요. 델타는 바운더리 디바이저고요. H는 결국 코다인 2, 픽스된 코다인 2 리니어 서브스페이스와 이 이미지가 만나는 그런 스테이블 맵들만 모아놓은 디바이저인데요. 그 둘로 피카드 그룹이 Q 제너레이트 되는데요. 이 컨셉이치 마둘라이 이펙티브 코는 결국 이
이 델타와 D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바이레이셔널 모델, 즉 이 컨셉치 마둘라이의 글로벌 섹션의 이 그레이디드 링의 프라지를 취한 이 스킴의 이 바이레이셔널 모델이 뭐냐? 이 알파를 베리에이트 시킬 때, 즉 요 M 알파의 이 어떤 이 모듈라이 시어리틱 센스로서의 어떤 리즈닝, 즉 단순히 그냥 그냥 프로젝티브 스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모듈라이 시어리틱 센스가 있느냐 이런 게 질문인데요. 데이비 첸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 P3인 경우에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이 범위에 있으면 컨셉 위치고 이 경우에는 심슨 마둘라이, 이 경우에는 이 쿼지 맵 스페이스, GIT 코션이고요. 지금 요 마지막 요거는 이 네드로 쿼드리. 지금 아까 제가 지워져 버렸는데 마이너 디터미넌트 생각하는 바로 그 버라이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메터 스페이스로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컴팩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그리가 1인 경우에는요, 전부 이 그라티마니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R 플러스 1의 2다이멘셔널 리니어 서브스페이스들의 파라메터 스페이스, 전부 일치합니다. 힐버트 스킴, 컨셉치 마둘라이, 심슨 마둘라이. 라인을 그 아이디얼 시프로 대응을 시키고요. 디그리 1인 맵으로 보내고, 다이렉트 인지 시프로 취하면, 컨버슬리 뒤로도 되고요. 그래서 다 아이소모픽합니다. 디그리가 2이고 R2인 경우는, 이거 굉장히 고전적인 경우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블로업, 여기도 블로업인데요.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여기는, 지금 요 GIT 코션으로 이루어진 지금 이 버라이티. 즉, 요 심2라고 한 거는 지금, 아까 저는 큐빅 커브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코닉들의 이 쿼지 맵 스페이스를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 베이스 포인트가 2개 있는 로커스를 따라서 블로업을 하게 되면, 그게 컨셉위치 마둘라이가 되고요. 그 이셉셔널 디바이저를 이 컨택 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 심슨 마둘라이가 됩니다. 근데 이 심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버트랑 같고요. 이 힐버트는 P5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게 이 언더그레이드 텍스트북에는 이 P5를 P2를 따라 블로우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블 라인을 따라 블로우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CCD, 즉 커플 코닉의 스페이스하고 일치한다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디그리가 2이고 이 코닉인 경우인데 이제는 공간을 좀 PR, 일반적인 PR에서요. 저희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 포인트 2개인 데를 따라서 블로업을 하고요. 물론 싱귤러 블로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컨셉위치 마둘라이 되는데 다시 컨셉위치 마둘라이에서 리니어 이미지를 갖는 경우를 다시 블로업을 하게 되면요. 이 리니어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G2 코션 싱귤러리티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블로업을 하면 전부 리저브가 돼가지고 지금 요 마스터 스페이스, 소위 말하는 컴플리트 코닉인 지금 요 스페이스가 난 싱귤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섹셔널 디바이저에 따라 블로우 다운을 하게 되면 심슨 마둘라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슨 마둘라이는 힐버트 스킴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이 심슨 마둘라이는 이 PR 안에 있는 평면에, 렐러티브하게 평면에 위에 있는 어떤 P2, 렐러티브 심슨의 번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 쿼지 맵 스페이스로부터 지금 이 스페이스의 코모로즈 링을 계산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의 이 코모로즈 링을 제 선생님께서 계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빅 케이스에서는요, 디그리가 3이고, 이 P3 이상에서요. 문안보금과 제 선생님, 그리고 저 선생님이요. 문안보금과 저희 선생님은 이 쿼지 맵 스페이스에서 이 컨셉위치 마둘라이, 요 다이어그램을 만드셨고요.
저랑 선생님이랑은 컨세르치 마둘라이에서 심슨에서 힐버트까지 이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다이어그램 지금 표시된 노테이션은요, 이 시그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 포인트 따라서 블로업을 한, 그러니까 세 개의 베이스 포인트 따라 블로업, 두 개를 따라 블로업, 하나를 따라 블로업. 이 두 개를 따라 블로업한 익셉셔널 디바이저를 컨트랙 다운, 세 개를 따라 블로업한 익셉셔널 디바이저를 컨트랙 다운 하게 되면 컨세르치 마둘라이가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컨세르치 마둘라이를 리니어 이미지를 따라서 블로업을 하게 되면, 바이리니어 이미지를 따라 블로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블로업의 이 익셉셔널 디바이저의 적당한 서버라이트인데, 이 스테이블 시프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 이 감마3라고 하는 이 감마3를 다시 블로업을 하게 되면 M3. 그래서 이 M3를 컨트랙 다운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블로업인 익셉셔널 디바이저를 따라 블로우 다운, 세 번째를 따라 익셉셔널 디바이저를 따라 블로우 다운, 첫 번째 따라 블로우 다운 하게 되면 M6가 나오는데 이 M6가 심슨 마둘라이와 아이소모픽하게 돼서 이쪽 부분이 끝나고요.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부분은 2004년에 트라우트만, 프레디무스와 트라우트만이 이 R이 3인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선생님과 저는 이제 실제로 이게 R이 3보다 큰 경우에 이 심슨 마둘라이 스페이스 오브 세마이 스테이블 시프를 이 적당한 로커스가 블로업을 하게 되면 힐버트 스킴 되는데 이 블로업 로커스가 이 플래너 이미지를 갖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노달 큐빅인데 그 싱귤라 포인트에 임베디드 포인트가 있는 그 쉽, 그걸 서포트를 갖는 쉬프를 블로업을 하게, 그 로커스 따라 블로업을 하게 되면 이 힐버트 스킴을 얻게 됩니다. 예. FI,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만약에 B가 3인용에 R이 3 이상이면 베이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처럼요. 똑같은 걸 쓰면 되겠죠. 이 S 세제곱, S제곱 T, ST, ST, ST.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 포인트는 요 세 개의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의 공통근. 예. 오히려 키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시그마 3, 시그마 2, 시그마 1의 키포인트는 이 공통근이 멀티플리시티가 2 이상인 게 없다. 그 부분이 이제 그게 이 GIT 코션이 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논의를 좀 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른 정리로요. 저희가 이제 포아갈 폴리노미얼을 정의를 하는데 이 Q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다이멘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저희 선생님과 문화분군이 이제 2008년에 아까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 이 파트가 이 컨세르치 마둘라이고요. 이제 블록해 올라가면서 하나씩 더해가고요. 내려가면서 빼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참일까 했는데 제가 요거에 포아갈 폴리노미얼을 계산해 보니까요. 이제 아까처럼 나왔는데 참일까. 그래서 지금 이 힐버트가 이 그라시마니아 4R 플러스 1에서 바이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컨트랙 다운이 하게 되면 이 힐버트 포아갈 폴리노미얼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두 개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손으로 써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R이 3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트라우트만과
이 프레디무스가 이 두 개가 아이소모픽하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다음처럼 식이 나오는데, 예, 저희 결과와 일치합니다. 예. 이 결과는 사실 근데 이미 이전에 힐버스킴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이 결과는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뭐 다 계산해 놨었고요. 예. 피카드 넘버도 계산했었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했었던 이 증명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exceptional divisor를 따라서 shift elementary modification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블록된 스페이스로부터 모피즘을 얻고요. 네. 그러니까 모듈라이즈 스페이스라는 의미가 결국 모피즘을 얻는다는 게 이 적당한 이 스테이블 시프의 패밀리를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모피즘을 이렇게 더 얻게 되고요. 그 모피즘을 이제 컨트랙 다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피즘을 이제 모피즘의 팩터 수로 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GIT 코션의 이 베리에이션 오브 GIT를 사용해서 이제 모피즘을 잘 분석합니다. 실제로 지금 요거 설명 저는 오늘 안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GITO 베리에이션 이 기본 아이디어는요. 결국은 이 스테이블 포인트가 GIT 센스에서 말하는 그 스테이블 포인트가 이 말하는 이제 이 인베딩 그러니까 그 인베딩에 프로젝티브 인베딩에 따라서 달라진다 스테이블 포인트들이. 그래서 이 바리에이션 모델들이 나와서 걔네들 사이에 이 블로우 다운, 즉 플립 다이어그램들이 성립한다. 이걸로 이제 로컬 서저리를 하는데요. 이 부분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이 엘레멘터리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shift 엘레멘터리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의를 하면요. 서브시프 중에 맥시멀 슬롭 서브시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한데요. 그대로 읽으면요. 그러니까 코어드 시프의 서브시프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보통 디스테블라이징 서브시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면요. 언제냐면 이 하다 라나시마 필터레이션에서의 첫 번째 난제로 텀. 하다 라나시마 필터레이션은요. 이 석세시브 코션한 거에 리듀스 트리버트 포리노미얼이 난 인크리징일 때, 예, 그럴 때 하다 라나시마 필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유니크합니다. up to the 유니크합니다. 예. 그럴 때 이 첫 번째 텀 E1을 디스테빌라이징 서브시프라고 하고요. 이 첫 번째 텀으로 이 F가 E1입니다. E1으로 잘라준 이 코션 시프를 보통 저희가 디스테빌라이징 코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예인, 즉 노달 큐빅과 인베디드 포인트가 있는 바로 그 커브에 대해서 그 커브의 이 코엔 매크럴리 맥시멀 코엔 매크럴리 서브 커브를 생각하면요. 이게 플레인 노달이 되는데 이 코션의 커널을 보면 노달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이 노달 포인트에서 정의된 스카이스크래프트 시프가 결국 디스테빌라이징 서브 시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달 포인트에 정의된 이 스카이스크래프트 시프는 이 리듀스 리버트 포리노미얼이 그러니까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션을 보게 되면 이게 디스테빌라이징 코션이 바로 코엔 매크럴리 커브의 이 스트럭처 시프가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마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CCB 이게 그냥 힐버스킹 P5라서 지금 요 경우는 굉장히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학부생들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방법은 모듈라이 시어리틱 센스로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스텝 1은요. 첫 번째 결국 적당한 스무스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스틱 오픈 댄스 파트에서는 이 바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후보는 이 스테이블 맵을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로 보내게 되면 되겠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디그리 2 맵인데 이미지가
바이리니어 이미지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스타라가, 그러니까 지금 저 경우가 코닉 바이리니어 이건 투투원 맵을 갖는 경우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타입이 아까 제가 처음에 비슷한 예를 제시했었는데요. 두 번째 타입이 요 경우가 그냥 요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가 요 이미지의 그냥 스트럭처 시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P2상에서 하이퍼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퍼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스트럭처 시프는 스테이블 시프가 됩니다. 즉 코엔 매케로니 커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요 스타라를 결국 감마와 즉 리니어 이미지를 갖는 경우 지금 요 경우는 실제 계산을 해보면요 감마1에 있으면 결국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로스앤딕 세어럼을 쓰게 되면 이 라인 위에서의 이 프로젝티브 라인 위에서의 벡터 번들을 항상 스플릿하다 그 명제 써서 디그리를 조정을 잘 해주면요 그러니까 주어지는데요. 이건 지금 명확하게 스테이블 시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OL이 디스테빌라이징 서브 시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코션한 게 스테빌라이징 코션 OL-1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모피즘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디파이 해야 되는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감마1이랑 이 컨셉비치 마두라이가 스무스다. 일반적으로 이 디그리가 높아지고 이 R, 이 E가 높아지면 이 컨셉비치 마두라이는 스무스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 경우는 뭐 아까 이 G2 코션 싱귤러리티가 리저브 되기 때문에 스무스가 된다고 했는데 뭐 이 CCB랑 같다 뭐 이렇게 해서도 뭐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스무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감마1은 디바이저가 됩니다. 다이멘전을 체크해 보면요. 지금 이 두 개가 바이레이셔널 이퀴벌런트 일단 하니까 이 두 개는 P5 즉 5 다이멘셔널 지금 요 5 다이멘셔널이고요. 감마1은 디바이저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라인 이미지로 갖는 거니까 이 평면에서 라인을 추주하는 거니까 2 다이멘셔널 더하기 이 라인 위에 더블 커버를 잡는 거니까 2 다이멘셔널 그래서 4 그래서 디바이저가 됩니다. 잠깐 스무스 디바이저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다음 같은 이제 또 이 팩터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뭐 잘 알려졌다. 이제 선생님하고 문화본군이 이제 이건 실제로 이런 이 알제브렉 스킴 C가 존재한다. 이밸류에이션으로 주어지는 이 파라메트로 되는 이 세마이 스테이블 커브의 패밀리가 존재한다. 이걸 작년에 증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푸시아웃 다이어그램 생각해가지고요.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를 취하면요. 먼저 이 플랫 패밀리 오브 시프 그러니까 일단 컨디저스 패밀리가 되고요. 즉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컨셉비치 마둘라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되는 근데 이거를 감마1에서 리스트릭트 시켜서 쳐다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마1에서는 이 라인 번들 두 개가 스플릿하게 돼서 OL-1 파트가 있게 되죠. 바로 그 디스테빌 코션 파트가 있게 되는데요. 그게 감마1 파라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디스테빌 코션이 5I즈하게 한 점 한 점 OL-1이 달려있지만 실제로 이게 이 P2 크로스 감마1 위에 있는 쉬프냐 물어보면 그거 대답은 하다 바라시마 필터레이션이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이 렐러티브 쿼터 스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A가 이런 쉬프가 렐러티브 그러니까 디스테빌 코션이 렐러티브 버전에서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러니까 다이렉트 이미지 쉬프에서 이 P2 크로스 감마1으로 가는 리스트릭션 맵을 생각하고요. 서젝티브가 되겠죠. 감마1이 디바이저니까. 그 다음에 이 디세블 코션으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있을 거고요. 이 두 개를 합성한 거에 커널 택한 바로 이 시프. 이 시프가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스테이블 시프의 패밀리, 스테이블 시프들을 이 5아이즈 달고 있는, 패밀리입니다.
만약에 이 감마 1 밖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시프가 아니고요. 예. 이 감마 1 안에 있는 거면은 이제 이 다음과 같은 이 난스플릿 COD 기계 시퀀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그러니까 몇 분 남았어? 지금 끝나? 몇 쪽 안 남았으니까 예. 빨리 하면 예,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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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이 키포인트는요, 아까 이게 디테일먼스 오브 시프였는데, 이 두 개가 스와칭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지금 스테이블 시프의 난스플릿 익스텐션이 돼서 이게 정확히 스테이블 시프가 됩니다. 예. 지금 이 F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F 푸시퍼도 옷이, 즉, 다이렉트 이미지 시프의 이 엘레멘터리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이건, 그러니까 벡터 번들에서 이 벡터 번들의 마듈라이를 컴팩티파이 할 때 랑톤이 썼던 방법인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과거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던 그런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컨셉트 마듈라이 위에 스테이블 시프의 패밀리를 만들었고요. 예, 결국 그 말은 이제 모피즘을 건설했다는 말이고요. 결국 로컬 서저리를 잘 하게 되면 블로우 모피즘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 지금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타겟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호모지니어스 브라이팅, 그라스마니안이나 그런 것들 블로우 다이어그램을 여전히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겠느냐, 업다운 다이어그램을.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하이어 디그리 케이스. 그러니까 디그리 4인 경우, 큐빅이 아니라 쿼틱인 경우에요. P2인 경우도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